그 이재명 대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 토론회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질문 코너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 제일 힘들다.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 김성수 평론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쌍방울 방북비를 대납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북비의 첫 계약금 형식으로 필리핀에서 국제 대회를 할 때 리오나미에게 김성태가 70만 불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리오남은 필리핀에 간 적이 없어요. 그게 벌써 9차례나 밝혀졌습니다. 우선 최근에 최근에 밝혀진 게 아태평화협의회의 공문이 경규대에 온 문건만 봐도 거기 명단에 리오남이 없어요. 그리고 통일부 문건을 봐도 리오남은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안기부 문건에도 리오남이 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 요원이 증언을 했어요. 법정에서까지 증언했어요. 리오남은 없었다고. 안보수도 증언을 했습니다. 리오남은 오지 않았다고. 근데 어떻게 오지도 않은 리오남한테 김성태가 70만 불을 줄 수 있죠? 그걸로 지금 공소장 작성돼 있는 겁니다. 이런 재판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법정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들을 왜 언론들이 왜곡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가서 그 문건을 들여다보시고, 그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우리나라 지자체가 만든 공문서, 우리나라 통일부가 만든 공문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만든 공문서들. 거기에 리오남은 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리오남은 다양한 북한과 다양한 나라들의 사업들을 하게끔 해서 거기서부터 이윤을 남겨서 김일성, 김정일 혹은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아무데나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수교가 안 된 곳에? 필리핀하고 북한은 수교가 안 돼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건 정치인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 리오남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가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뭉개면서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어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레프트 라이트 이 개설한 이후로 가장 뜨거운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예. 자, 어쨌든 김성수 평론가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억울한 지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들었던 거고요. 예. 자, 신현식 대표는. 계좌로 줬나 보자. 저기 댓글도 올라오고. 뭐. 아마도 계좌가 다 동결돼 있는데 그리고 계좌로 어떻게 북한이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했어요. 주장이 그렇게 현금도 공소장을 보고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 줄 때 계좌로 이체하면 다 현금이에요. 예. 또 차명 계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죠. 재판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그 북한으로 간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필리핀에서 그거. 같은 시기에 예? 김성태 도박했다는 주장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 평론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비교 설명한 것 같은데 살인자가 살인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이 수사가 조금 미진했던 거라. 예? 그게 아니라 망치로 때려서 죽인 거로 나왔어요. 어쨌든 죽은 거예요. 밝히면 돼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심각한 게 아니라 재판 결과 수사 결과 동기로 맞은 게 국과수에서 밝혀졌는데 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은 당연히 무죄가 돼야죠. 그게 어떻게 수사가 미진했다고 얘기합니까? 조작 수사지. 예를 들은 거지. 예를 조작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있잖아.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그놈이 망치로 때렸던 칼로 찔렀던 하여튼 죽인 건 살인자란 얘기지. 조작. 그래서 이게 김성수 평론가는 사람을 죽이는데 유영철이 원래는 망치로 때려 죽였는데 칼로 죽였는데 이건 조작 수사다. 유영철은 무죄다.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유영철이 살해를 안 했으면 유영철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야죠. 아니 그게 정의 아닙니까? 범행 도구가 살짝 법에 의해서 이거지.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걸 법을 검찰이 다 결과를 좀 봅시다. 법이 몇 가지 사안을 안 사안하고 지키잖아요. 아니 몇 가지 사안을 자, 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의혹 중에서 뇌물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다 병합해서 하나의 재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또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걸 다른 재판부가 보면은 재판부끼리 서로가 달라가지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병합을 해요. 왜 병합 안 해줍니까? 어떤 거 병합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대장동 쌍방울 사건하고 대장동하고 병합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뇌물이잖아요. 동일한 건. 아, 이게 지금 이거는 하나는요. 여기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북한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등은 아주 김성태가 저지른 죄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핵심은 그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걸려 있는 거는 뇌물이잖아요. 뇌물, 삼자뇌물. 자, 신 대표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네. 이 사건은요, 병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대장동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가뜩이나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더 연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략은 어떻게든 재판을 늘 길게 끌어가지고 대선 때까지 가보자라는 것이고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다 병합하게 되면 사건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내용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꽤 많은데 몇 가지 요것만 같다 뇌물 부분만 같으니까 병합하자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 재판의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가 이걸 가지고 충분히 병합할 수 있는 건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를 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병합할 수 있는데 병합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법정에 가둬놓으려고. 아니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것도 있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졌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진짜 재판을 갖다가 어떻게 받았어야 되는 줄 아세요? 너무 빨리 받았지. 자, 그리고 검찰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추가로 계속하면서 나중에 윤석열 정권 있어요. 바뀌어서 그냥 깜빵도 한 번 안 가고 사면 받았을 거예요. 이재명처럼 했으면.